먹튀, 먹고 튄다의 준말입니다. 프로스포츠, 주식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먹튀, 한마디로 무전취식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돈도 안 내고 먹고 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주 많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무전취식 신고 수만 해도 300여 건입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열심히 먹고 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도 95번째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2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5년 전 고급 음식점을 돌며 2만 원짜리 갈비찜, 함박 스테이크를 먹고 계산대에서는 매번 배째라식으로 나온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불황에 여러모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먹튀죠. 근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무전취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한 2,600여 분 이상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뭐 먼저 이거를 어떤 응모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발표를 해드리면은, 그것만 딱 이제 하고 끝나고 다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 것이고 몇 분을 이렇게 선정할 것인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두 분 우리 변호사님하고 위원님도 고기 사주기로 딱 했다가 먹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고기 삽니다. 저는 뭐 한 서너 분 사고 싶습니다. 같이. 한 두 분만 사주십시오. 2명만 사겠습니다. 예. 예, 어차피 승현님. 뭐 저희들 5인 미만이 풀리면 풀리는 범위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록 하고 뭐 두 분 사신다니까 저도 두 분 그래 예, 다른 그렇게 식당에서 따로 일단 이렇게 네 식사를 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선정할 분은 자 그런데 이 먹튀 무전 취식 야 그런데 이게 하루에 300건이나 신고가 들어와요? 네, 엄청 1년에 많네요. 신고 건수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년 전에 수습기자 시절에 현장을 취재하면서 좀 업주들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뭐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번씩 또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잠깐 제가 당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행들이 이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밤 9시, 10시쯤 지금 들어가네. 토요일 밤의 모습인데요. 2018년입니다. 처음엔 들어가서 대학생이에요? 재학생인지 나이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 갔는데 처음에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6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남자 셋, 여자 셋입니다. 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나갈 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엔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엔 먼저 2명, 3명 정도가 앞에 나오고 마지막 한 명이 뒤에 따라 나갑니다. 좀 담배 피우러 나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슬쩍 나가는데 계산대를 다 지나치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면서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도망갑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좀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무전취식이 현장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렇게 그냥 좀 돈 내고 먹어라 그냥 좀 진짜. 아니 근데 이 무전 취식 신고 수가 늘고 있다는데 아까 하루에 300건이라고 했고 그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방법도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도상 연습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홍지영 기자가 좀 준비를 해줬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10만 건이 넘었어요. 하루에 300명 넘게 이런 식으로 평균 아, 5년 평균 그렇죠. 동안 7,600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어들지도 않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신고한 건수만 이 정도라는 거 보면은 뭐 그냥 뭐 조금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거 그렇죠. 먹고 하면은 이제 맞아요, 뭐 업주가 아유 됐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말자 하는 소금 거를 뿌리고 말자, 다 뭐. 빼고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먹고 빨리 도망갔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방법도 좀 지능화하고 좀 발전하고 있는데요. 식당 안이 금연구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겠고 하고선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거나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그냥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무전취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경우는 신고를 당했어도 실제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운이 안 좋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자 말처럼 대부분의 자영업 하실 식당 사장님들이 그냥 덩 밟았다 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벌금 10만 원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범죄 처벌법은 뭐냐면 밥을 먹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전취식했을 때는 10만 원 이하로 이제 범칙금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 보니까 처음부터 돈 계산할 생각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으로 했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가 됩니다.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사기죄는 뭐냐면 남을 속여서 기망해서 재물,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입니다. 기망의 방법은요. 부작위도 포함되거든요. 들어갈 때는 막 의시되면서 돈 있는 것처럼 폼 잡고 딱 들어갔다가 나올 때 도망간 거잖아요. 이 장사를 하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충분히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음식을 내어주은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속임, 기망이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사기죄가 되고요. 징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그러셨잖아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는다. 이게 구류, 과료 이거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징역형의 최고는 한 달. 예, 그러니까 뭐 10년 이하의 징역, 하면 10년부터 쭉 내려가서 마지막은 한 달인데 징역보다 약한 게 구류. 그러니까 30일 미만, 하루부터 29일까지가 구류인 거예요. 혹시 저희 때 학생들이 시위하러 나갔을 때 걸려서 딱 잡혀가는 게 구류 3일, 구류 7일. 제 친구 중에 구류 3일 갔다 왔는데 뭐 양은이도 만나고 김태촌도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많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구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료라는 것은 벌금보다 낮은 거. 그래서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 과료인데 과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버퍼링이 지금 생긴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저희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방송이 계속 끊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고기 안 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그 2,500분 밑으로 좀 내려갔어요. 이 통신장애 때문에. 오늘 무전 취식이 나왔으니까 변호사님은 저하고 선불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짓 딱 걸어놓고 할 테니까요. 버퍼링 나오더라도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세요. 저는 2,500 유지됐을 때 끝날 때 그때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네.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도 실제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가 된 수가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100번? 100명? 네, 거의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94번 전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95번째 무전 취식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이제 서울 강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술과 음식 24,000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돈을 내라고 도촉했는데도 돈이 없다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음식값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또 과거에도 전력이 94번이나 있었던 데다가 주거지도 불분명해서 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긴 하나 봐요. 예, 한마디로 깜빵 갑니다. 2015년에 한 40대 여성이 동네 음식점에 들면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뭐 2만 원이 좀 넘는 뭐 갈비찜 정식이나 뭐 10,000원이 좀 넘는 스테이크 같은 걸 먹고선 돈을 안 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1심에서 징역 7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5번째 무전 취식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아들이 피고인의 아들이 술값을 나중에 물어내기는 했지만 징역 3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법원 취재 오래 하다 보면은 1년 미만 뭐 몇 개월 보통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경우로 실형을 딱 선고하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정신 좀 차려봐야 된다. 이 사람 진짜 죄질이 나쁘다라는 경우에 이런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네. 앞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기죄로 이걸 딱 하는 경우가 그렇죠. 어떤 애초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것처럼 떳떳하게 들어가는데 돈이 없죠. 도망갈 생각으로 처음부터 무전취식했을 때.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딱 얘네네요, 그럼. 딱 저 사람들입니다. 사기죄인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인데요. 사실은 뭐 음식값이 뭐 몇백만 몇천만 원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형사처벌, 특히 징역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반복해서 저런 무전취식 행위를 계속 했을 때는 상습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상습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건은 대부분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많이 봐요. 걸리면 또 돈 또 냅니다. 안 걸리면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돈 없는 고시생이
뭐 부득이하게 무전 취식을 했다가 나중에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딱차 뭐 영화 변호인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딱 뭐 어머니 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 그렇게 근데 감동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느냐? 가령 난 진짜 돈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딱 먹었는데 봤더니 없네 해가지고 그런 경우.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뭐 휴대폰만 있으면 더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갑이 있는 줄 알고 딱 왔는데 콩나물국밥 한 그릇 팍 먹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럴 때 그냥 식당 주인분한테 말씀하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뒷문으로 갔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의사가 아니라 사후에 부득이한 사정에서 도망가는 거라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진짜 정말 조금 살 때 스펜드 밀이라 그래서 대학생들이 돈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쿠폰을 주면 걔들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그릇을 더 내는 스펜드 밀을 만들어 놓고 그냥 와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저희가 한 그릇 음식을 더 돈을 내놓는 그런 어떤 훈훈한 정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그런데 홍 기자 그 무전 취식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무슨 전 이런 것까지 과학 수사까지 동원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종 사건과 이제 뭐 강력 사건을 찾는 과학 수사대가 무전 취식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동원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사진을 현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에 대해서 과학 수사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사항들도 밑에 쓰여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CCTV를 백업하라. 그리고 술병과 그릇을 치우지 말고 물에 닿지 않게 하라. 지문을 남기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문도 채취하고 CCTV를 분석해서 신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본 피해 업주들은 이 신고를 꺼려했습니다. 이 과학수사대를 부를 몇 시간 동안에 차라리 다시 장사를 하는 게 낫다. 아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보다는 사실 덮어놓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 진짜 아까 이도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식당 사장님들이 그냥 그냥 소금 뿌리고 그냥 마실 거예요. 자 하지만 진짜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으면 식당에 가지 마세요. 자.